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예, 자, 에네르기파님, 이용우님, 네, 토닥토닥님, 포워드님, 돌멩이님, 그리고 이효님, 네, 콜럼버스님, 스리타임즈님, 고고님, 그리고 상념님, 후니맘님, 토기쟁이님, 네, 미정양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똑주똑주님, 이현정님, 김하늘님, 와이콜라님, 크세노포님, 무부님, 그리고 카라카라님하고 아이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10억을 향해서님, JS님, 그리고 바로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정영훈님, 양환성님, 박성진님, 프레스트님, 도토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천사님하고 여기 이제 프로폴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에 이어서 저녁에도 목소리가 좀 약간 칼칼해가지고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네,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목이 조금 칼칼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제 금요일 날 좀 시간에서 많이 급등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대부분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 있죠. 저 밑에 누워가지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꿈쩍도 안 하던 그 일자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일 거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주들 좀 올라와서 이제 돌고 도는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지수 얘기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지수는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지수 얘기 대신에 이제 돌고 도는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뭐 리모델링 관련주하고 일자리 관련주 뭐 종목들 차트 이런 것도 보겠지만 뭐 시간에서 또 뭐가 움직였는지도 쭉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요즘에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시간의 급등주, 그 다음에 오늘 시초가 급등주, 장중에 급등한 거, 그다음 이 종목들이 끝났나 안 끝났나, 또 시간에서 또 뭐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연말 연초에는 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연말보다는 연초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요번에 선거가 3월 달에 있었고 오늘 뭐 저 대통령하고 당선인이랑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죠. 그죠? 저녁 만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까지 나왔던 이슈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항상 그래요. 네. 지금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봄에가 뭐 1년 12달 올라오는 종목이 항상 있지만 가장 좋을 때는 지금입니다. 네. 수박도 그 제철에 먹어야 맛있지 한겨울에 수박 먹으면은 뭐 비싸기도 하지만 맛 없잖아요. 그죠? 네. 참외도 한여름에 먹어야 맛있거든요. 물론 지금 참외가 나오긴 하는데 뭐든지 제철에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주식 제철이 언제냐면 3, 4, 5월 달, 뭐 늦게까지는 7월 달까지 갈 때도 있는데 그때가 제철입니다. 그때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저기 남쪽에서 이제 저기 뭐야 봄꽃 피듯이 종목들도 지금 이제 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좀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수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잠깐 보기만 할게요. 네, 별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그냥 이래요. 거래량이 뭐 좋아지긴 했는데 그냥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있죠?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은 좀 올랐죠. 네. 올라서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요즘에 비관론자들 뭐 러시아 저기 핵전쟁 일어난다고 뭐 입에 또 하얗게 거품 물고 있던데 그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저기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요? 비관론자들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네.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쁜 얘기하면서 자꾸 거품 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기 옛날에 저기 북한 저기 그 끝에 가면 저기 아우지 탄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저기 정신교화를 좀 받아야 돼요. 네. 한번 죽도록 고생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게끔 그죠? 네. 러시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뭐 핵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쓸지 안 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쓸데없는 거 저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가세요. 그 러시아가 뭐 디폴트가 되면 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기 한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봤다. 그냥 괜찮으니까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제 주변에는 비관론자들이 없어요. 왜냐면 입을 열었다가 제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주변에 있으시죠, 그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네. 그 우리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97년, 98년이죠, 그죠? 네. 그때 우리나라 겪은 게 뭐죠? 외환위기죠. 우리 흔히 IM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97년, 98년 그 시절 때에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하세요? 외환위기 겪을 때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닌 거. 마지막으로 7번 찍어보시고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모르셔도 외환위기 우리나라만 겪은 거 아니잖아. 뭐 태국이랑 뭐 아시아 뭐 몇 개 용이 있었는데 뭐 같이 막 힘들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네.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정확히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년 전 일이라서. 네. 20년도 더 됐어요, 지금. 네. 근데 그때 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구제금융 막 터지고 파산이죠, 디폴트. 네. 마지막으로 터지고 나서 어떤 나라가 딱 그거 터지고 나서 급등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터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디폴트 딱 되고 나서 바로 증시 급등했거든요. 맨 마지막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네. 그걸 알고 하세요. 네. 98년 전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 막 그 쓰나미가 막 덮쳤을 때 외환위기 그때 맨 마지막으로 파산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디폴트 되면 망한다라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98년 외환위기 우리나라 겪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파산 선언한 나라가 어디냐고 모를걸요? 네. 알면 그 소리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맨 마지막에 제일 시끄럽게 하고 그 나라 딱 이제 끝나고 나니까 바로 증시 급반등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수직으로 쏟았어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증시가 확 올라왔다니까. 네. 이 얘기 해드릴까 말까 하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주변에 그 저기 러시아 뭐 때문에 이제 조종 온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모른다고요. 네. 알면은 그 소리 안 한다니까. 네. 모르니까 죄송한데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진짜로 똑똑하고 이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요. 설득을 해서 야 이러이러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준비하자고 막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막 이렇게 막 잘난 체하면서 막 그렇게 비관론자처럼 얘기 안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그 98년 전후에 그때 외환위기 왔을 때 마지막에 디폴트 저기 선언한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죠? 네. 러시아가 지금 마지막에 제일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러시아 문제 때문에 너무 저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안 그래도 중저음인데 지금 목이 좀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더 깔아져서 약간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좀 저기 신경 써서 말씀드릴게요. 목이 좀 그래요. 금방 안 돌아오네 이게.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자 지수는 내려놓고 미국 지수도 할 얘기가 없어요. 나스닥 지수 이거 뭘 얘기를 해요? 내려오지도 않는데. 그죠? 떠가지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해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중에 좀 많이 혹시라도 내려오거든 그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뭐 멀쩡합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네. 설령 내려와도 이렇게 세게 안 내려올 저기 기세가 세게 안 내려올 자리예요. 네. 내려와도 그냥 살짝 눌렀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에 요거를 띄워놓은 거는 뭐냐면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뭐 여기 뭐 한성기업 오뎅이죠, 게맛살, 그죠? 네. 수산주, KPF, 넥스트비티, GS글로벌 이건 뭐냐면 석탄. 네. 윤석열 정책주로 지금 석탄 관련주도 지금 움직여요. 석탄. 네. 요즘에 천연가스하고 고유가스의 주들이 지금 붕 떠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가 가요? 석탄.
왜 갔는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석탄주도 움직입니다 지금. 네. 여기 수산주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시간에서도 지금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띄우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시간에서 올라왔던 게 뭐였죠? 금요일 날 시간에서 급등했던 게 뭐였냐면 저거였잖아요. 잠깐만 이게 좀 날짜별로 보면 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금요일 날 시간에서 급등했던 게 뭐였죠? 네. NX 뭐 이런 거였죠. 한국가구 그죠? 네. 네, 10월 향해서는 어서 오세요. 네.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했었죠. 자, 차트를 종목들을 보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세력들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저기 막 이제 쑤시면서 올려요. 자, 눈 감고 들으세요. 네, 차트 보면서 들으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눈 감고 들으세요. 세력들이 막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저기 막 들쑤셔요. 그냥 막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군인이 총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총을 그냥 아무데다가 막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저기 손자병법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제가 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막 그냥 대충 막 쏘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여기저기. 그 나중에 보니까 대충 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딱딱딱딱 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저는 바둑 전 고수는 아닙니다. 네. 바둑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갖고 좀 부담을 해갖고 고수는 아니에요. 네. 하수보다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아주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바둑을 둘 때 처음에 막 여기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막 둔 게 아니에요. 집을 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막 여기다가 여기저기 막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거기다 집을 져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요새를 구축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뭐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리모델링 조금 올리다 말고 일자리 테마주 올리고 이거 조금 올리다 말고 또 딴 데 가고 저거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래 갖고 뭐 하는 거야? 막 지저분하게 막.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막 그죠? 리모델링 맘먹고 막 저기 올리기 시작했으면 그죠? 50% 100% 200%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뭐 30% 조금 올리다 말고 훅 이제 음봉 때린 다음에 딴 데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진을 구성하는 거죠. 진지, 뭐 요새, 그죠? 네,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을 바둑으로 따지면 집을 짓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볼게요. 차트로 따지면은 그냥 쓸데없이 급등하다가 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보면 그게 눌림목이었다는 거예요. 눌림목이 뭐예요?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이제 밑에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집 지기 전에 밑에 뭐예요? 터부터 이렇게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터 닦기 공사하는 거예요. 예, 터 닦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아,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물린 사람들 내보내고 신용 쓴 사람 털어버리고 단다치러 들어온 불개미들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이랬구나. 호재 나와도 안 가고 일부러 네. 말린 거죠. 바짝. 네.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볼게요. 어떤 거는 과열됐고 어떤 건 시작이거든요. 한국 가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서 딱 상한가 갔고 오늘 아침에 30% 점상으로 시작했어요. 네. 요즘에는 그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점상이에요. 네. 점상 보기 요즘에 이제 하늘이 별따기예요. 네. 근데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네. 10%는 음봉으로 끝났죠. 대량 거래에 10%는 음봉. 네.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안 팔으신 분들도 이거 되게 속상할 거고, 그죠? 뭐 아침에 좀 비싸게 샀는데 훅 떨어진 분들은 또 손해일 거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리 얘기도 해드렸는데 다 전고점에 있다니까요. 네. 하도 작년 8월달, 10월달부터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상한가 하나 가지고는 악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상은 나왔는데 그동안에 최근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크게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전고점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점상까지는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여기 가서 매물대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기 금식 있죠? 단식 금식을 한 3일인가 5일 이상 하다가 밥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고 뭐 죽 같은 걸 먹어야지 속이 안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금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아마. 네. 이게 뭐냐면 쫄쫄 좀 굶다가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은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죠. 최근에 그죠? 한 10개월 가까이 크게 올라간 적도 없는데 거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점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속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음악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리면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차트를 딴 걸로 좀 바꿀까요? 네. 오늘 쭉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걸로 봅시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본 게 뭐였어요? 한국 가보죠. 네, 한국 가구인데, 자, 네. 이게 악고점에 걸려갖고 우멍 떨어진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NX도 이제 다 매물대가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옛날에 덕신하우징이라고 이게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여기 수익이었는데 아침에 또 급등 출발하길래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단톡방 회원들한테. 그분 단톡방 회원들은 다 100% 라이브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파셔라. 대놓고 그랬어요. 덕신하우징 잘 파시라고. 아침에 15% 급등 출발했는데 13%구나. 13% 정도에서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잘 파시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음봉 맞을 거 알고 있었던 소리예요. 잘 보시라니까. 다 음봉 맞았잖아요. 그죠? NX, 덕신하우징,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 리바트 이런 것도 갔었잖아요. 다 음봉이라고. 이거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건 시초가를 별로 안 띄워서 올라가다가 이제 뒤로 빠졌죠. 요것도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많잖아요. 시공테크. 저희 방 이제 보유 종목 시공테크 있었는데 이건 오늘 팔아버렸어요. 아침에 뭐 9,000원 근처에서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게 9% 상승 출발했거든요. 이건 이제 리모델링이라기보다 공원 만드는 회사인데 공원. 네. 아니 이것도 리모델링이 돼요. 뭐 저기 전시관 이런 거 리모델링도 하니까 리모델링도 됩니다. 네. 아침에 8,850원. 네. 9% 약간 9%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7,000원대에 저희 방에서 7,000원대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못 치고 나가니까 아침에 바로 전량 매도해 버렸어요. 그냥. 네. 다 팔으라고. 네. 그 자리에서 때려버렸다니까 그냥. 네. 원래 저희 방은 절반 매도 한두 번 하면서 전량 매도 왔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전량 매도해 버렸어요. 네. 왜 그랬겠어요? 오늘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게. 아침에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벽산, 그죠? 네. 아침에 시작은 좋았는데 플러스 7%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음봉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하츠 똑같죠. 네, 음봉으로 끝났어요. 거래도 꽤 있고. 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종목들이 오늘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 거의 개인들이 제가 개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개인들은 꼭 이거 물어봐요. 끝났나요? 네, 항상 뭐 질문이고요. 끝났냐고 물어보세요. 네. 끝났냐고. 예,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는데 끝났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사서 물렸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사고 싶어서 물어보시거나. 네. 둘 중 하나죠. 끝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구덩이 파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NX. 생각해보면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주식이 또 그렇고요. 나 혼자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다 같이 서로 이제 사고 파는 적인데 모든 의사 결정을 보통 본인 혼자 하시죠. 전문가 방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매수 사를 내드려도 내가 이거 얼마나 살지, 지금 다 팔지, 반만 팔지, 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상하게 하다 보면 내 혼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되게 착한 분인데 이기적인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개인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린 사람들 많다고요. 이게. 이거 오늘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겠어요? 한 대 맞고 떨어지겠죠. 뭐 재료가 아주 좋으면 오늘 청와대에서 저기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지금 뭐 술 한잔 하고 있다는데 뭐 얘기가 좋게 나오면 내일 상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끝난 건 아닌데 이 과정을 한 번씩 밟는 거예요 지금. 아까 덕시 나오지? 끝났냐고요? 안 끝났어요. 관계 뭐가 있다고 끝나요? 그러나 걸리는 자리에 생각해보세요. 여기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눌리는 거예요. 단기로 봤으면 이건 잘라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대부분 좀 눌렀다가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더 많이 가겠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총을 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덕신하우징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양봉 언제 나왔을까요? 선거 전후? 예, 선거 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 나오고 한 2주인가? 2주 시간 끌다가 지금 슥 한번 올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다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한번 붕 띄운 다음에 옆으로 돌리다가 다른 거 이제 뭐 다른 거 못 가니까 한번 다시 한번 붕 띄운 거예요. 이게 테마주 요즘에 그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NX도 보실래요? 선거 끝나고 한번 붕 띄우고 돌리다가 눈치 봐서 한번 또 붕 띄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눈치 보겠다가 시간 날 때 한번 붕 띄우고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오면 한번 붕 띄우면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든다니까요, 자꾸. 돌아가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세력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시공테크도 잘 보시라니까요. 처음에 이게 나오고서 옆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고.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용산 얘기 나오니까 한 번 더 뽑고. 그죠? 금요일날 시간에서 리모델링주 급등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가볼까? 그래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네. 잘 가! 그러면서 이제 전략묘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시간에서 저렇게 대거 급등을 하면요. 개인들이 요즘에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 우리 요즘 반려견들처럼 그죠? 네. 냄새를 잘 맡는 분들 있어요. 아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막 그 정부 정책주를 지금 막 그 들어오신 분 하려고 이렇게 저희 방에도 저기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강아지에 비유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냄새 맡는 거는 강아지를 따라올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냄새 잘 저기 테마주 냄새 잘 맡는데 그 욕이 아니에요. 개에 비유했다고 막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그죠? 네. 냄새를 그죠? 그게 포착을 잘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그 포착을 잘하긴 하는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있죠. 많이 뜬 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세력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자기들끼리 맨날 막 싸워요. 막. 그럼 내려오죠. 네. 냅두고 그 다음에 딴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은 정작 당겨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에서 뭘 또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당겨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붕 띄운 다음에 관심 끄는 거죠. 딴 데를 막 올리고 있다가 또 여기 차례가 되면 또 붕 띄우고 누르다가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구가 365일 계속 돌듯이 여기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급등했죠. 그러면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비싼 한국 가구 아침에 30% 떠 있는 거 막 10% 이상 떠 있는 걸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겠죠. 돌기야 그러면서 네. 그죠? 네. 푸틴을 무찌르자 뭐 우크라이나 뭐 수비대처럼 막 이렇게 돌기야 그랬겠죠. 네.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자연광역 이걸 보면서 막 눈이 뒤집혀갖고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
애기들하고 부모님 지킨다고 돌격 그러지만 이분들은 뭘 위해서 돌격한 거예요? 네. 빨리 한번 돈 벌어보자고. 네. 아침에 플러스 8% 급등 시작해서 14%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격 그런 거예요. 네.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오늘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데서는 팔아야죠. 근데 아무튼 오늘은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아침에 다 음봉 맞았어요. 이게 음봉 맞고 쭉 떨어지니까 저 뒤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비상교육 지나가면서 저녁 방송 때 얘기했습니다. 네. 비상교육이 최근에 거의 뭐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힘이 없긴 없었는데 하여튼 뭐 다 말라붙어 있었어요. 요즘에 그 20대 파라오 막 미라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이따가 오늘 거래 나오면서 급등하잖아요.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어요. 작년 7월달 이후로 이런 거래량 처음이에요. 7월달이면 삼복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즌인데 그때 고점 찍고 네. 이게 몇 달 만이에요 도대체. 그죠? 네. 여기서 양봉 나온 거예요. 7, 8, 9, 10, 11, 12 한 9개월 만이네. 그죠? 네. 9개월 만에.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일자리 교육주 잘 보시라고.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니 이거보다 더 빨랐던 거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슥. 그 다음에 비상교육. 오르니까 메가 MD가 앞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꼼지락꼼지락. 네, 별로 안 올라왔어요. 4%. 네. 그 다음에 저기 아이비 김영 내가 원래 대장이었다 그러면서 확 거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경제 같이 꿈틀. 윌비스 꿈틀. 물론 이게 뭐예요? 일자리.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저기 장중에 뭐가 움직였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죠? 삼성출판사 이거 뭔데요? 영유아복지 아니에요? 제로투세븐 잘 보시라니까요. 다 눌림목이지 이게. 아가몬 컴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눌림목이에요. 손오공은요. 손오공도 눌림목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제 베린 거라서 그렇지. 이건 좀 그래요 지금. 근데 아무튼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움직인다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자재, 원자재 관련주 좀 뒤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돌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용산 관련주, 서부 T&D, 용산, 청와대 이전수 해줘. 그때 음봉 하나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옆으로 돌고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니라니까 이거. 깨끗한 나라. 눌림목이에요. 용산, LS 네트워크스.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눌림목이에요. 끝난 거 아니라니까 이거. 네. 용산 얘기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내일 만약에 허가해주면 내일 바로 예비 비니까 용산으로 청와대가 이사 갈 수 있는 예산이 내일 잘하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LS 네트워크스하고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니까 이거. 네. 끝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띄워놓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주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더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면 1번. 네, 공짜니까 찍어보세요. 네. 한 50명 이상 찍나 한번 보죠. 네. 아시죠? 네. 별로 안 찍으면 얘기 안 해주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놔라. 난 이런 건 싫거든요. 네.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넘어가죠. 네. 준비한 거라 얘기해놓고 끝내놓을게요. 네. 자, 일자리 관련주 얘기했고, 자 이거 보죠. 자 그러면 자 새로운 테마주는 됐고 얘기했던 거 위주로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저기 뭐야 이 건자재 관련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죠. 범양건영 보세요. 안 내려오는데요? 아까 NX랑 그런 거 장대 연목 맞죠? 근데 여기 왜 안 맞아요? 근데 이거 사실 수 있겠어요? 이재명 씨 테마주여서 선거 끝나고 급락했었는데 3,200원에서 지금 100% 올라왔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 사시면 여기 4,000원대까지 떨어져요. 번지 점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사셔도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딜레이 시간 포함해도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범행건영 일성건설. 안 내려오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강력한 매물대에 진입하면 튕겨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버팁니다.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제끼려고 하든가 아니면 개인들을 대량으로 물리게 한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NX하고 덕신하우징이 끝난 건 아니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저게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끝난 건 아닌데 좀 피곤해지겠죠.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운봉맞이가 끝난 건 아니라니까요. 네. 이게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일성건설하고 범양건영이에요. 하나는 우리 라이브 거, 하나는 단톡방 거. 단톡방 추천주, 하나는 라이브 추천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사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순환매에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농업 관련주를 좀 1번을 많이 찍으시면 농업 관련주를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네, 별로 반응이 없어서 넘어가려고요. 네. 농업 관련주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농업 관련주가 한두 개인 줄 아시죠? 수십 개입니다 거기도.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광경 있죠. 자연광경은 이거 많이 뽑았어요. 이런 거는 좀 수익 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거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던 웹스. 자연광경이랑 같이 갔던 게 웹스인데 웹스는 이러고 있죠. 네.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네. 자 그리고 동신건설 있죠. 그때 얘기했던 거. 네. 동신건설은 변태입니다. 변태. 네. 제가 자꾸 이거 이상하다 그러죠. 그죠? 이거 변태예요. 네. 짝퉁인데 혼자서 막 올라와요. 네. 혼자 신났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 당선되고 나서 범양건영이랑 일성건설도 원래 이재명 씨 거였는데 윤석열 씨 걸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이게 대장이거든요. 상한가 나온 건 이 두 개예요. 근데 동신건설이 혼자서 속된 말로 나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러잖아요. 네. 미쳤다고 이거. 짝퉁이니까 잘 알고 하시라고. 짝퉁이에요 이거. 얘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네. 알고는 계속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일기업공사라고 있거든요. 요건 유승민 씨 테마주도 되는데 자꾸 돈이 순환매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저희 다 팔았어요. 네, 다 팔고 지금 다 헤어졌고 다른 걸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뭘 추천했냐면은 여기 종목 공개 안 하겠지만 네, 그 문자 반응들도 잘 모르실까봐 그게 건자재 수혜주인데 건자재 수혜주 인테리어 할 때 되게 많이 써요. 문자반 회원들 눈치채셨으면 3번 찍어보시고 네. 기업 분석 하실 것도 없어요. 네.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문자반 회원들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거 그거 잘 사놓으셔요. 많이 사놓지 말고 또 조금만 사놓으시면 돼. 조금이 아니라 적당히. 네. 아셨죠? 네. 라이브 회원들은 아까 뭐 얘기 많이 해드렸고 네. 인테리어용 자재 수혜주니까 사놓으시라고요. 네. 작년에 급등했던 적은 있는데 작년에만 좀 급등했었고 그 전에는 급등했던 기록이 없는 회사예요. 더 좋은 재료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그게 발각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작년에 급등했던 적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게 인테리어 테마주인지를 잘 몰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네. 사람들은 리모델링 테마주 그러면 NX만 알아. NX가 윤석열 씨가 맨날 대통령 되고 나서 5월 10일부터 맨날 리모델링을 키우겠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백날 해줘도 NX는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거든요. 앞에서 또 시원하게 올라왔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어떤 분하고 저랑 막 싸웠다니까요.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서 사셨대요. 몰빵에 있어요. 몰빵에 있는데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더 갈 거 같지 않냐고 여기에서.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고. 파셨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여기 약간 수익이 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냅뒀어요. 그냥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많이 갈 것 같지 않냐고. 아니요, 저는 고점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물어보시길래 고점이라 그랬어요.
더 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 아침에 붕 뜨니까 좋아가지고 연락 왔어요. 제가 틀렸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많이 사놓으셔. 그 지인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사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저를 붙들고 저를 설득했다니까요. 네. 이게 왜 많이 갈 건지 저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강의를 막 하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완전히 빠지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뭘 어떻게 돼요. 네. 그분 본전이 여긴데 그냥 수익 좀 났다가 뭐 없어졌다가 본전 났다가 수익 났다가 계속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는 분이었는데 네. 싸운다니까요. 막 나중에는 막 전문가를 막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왜 많이 갈 건지. 그러면 그럴수록 좀 확신을 가져요. 아, 조만간 장대 연봉 맞겠구나. 그러면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꼭 얘기해줘요. 조만간 NX가 장대 연봉 나올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유, 뼈마디가 쑤신다 얘야. 비 올려나 보다. 그럼 꼭 비 오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네. 할머니들이 뼈마디 쑤시다고 비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아, 조만간 음봉 떨어지겠구나. 대번 떨어집니다. 그냥 막 진짜 엄청나게 세게 떨어져요. 네. 이게 바로 인간 지표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해드리냐면 NX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윤석열 씨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강조를 해도 네, NX 말고 딴 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종목을 추천한 거예요. 언뜻 봐서는 막 그 오늘 우리 추천주 이름만 봐서는 왠지 무슨 막 자동차 부품 회사 같고 막 반도체 회사 같죠. 문자반에 회원들 맞으면 3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회사 이름은 무슨 반도체 회사 같아. 아니면 메타버스 막 게임주 같고 막 그죠.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찍어보세요. 회사 이름만 보면은 무슨 진짜 반도체 IT 무슨 게임 회사 같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 자재 만드는 회사예요. 네. 사장님이 이름을 센스 있게 줬어요. 네. 이름만 봐서는 저게 인테리어 회사인지를 몰라요. 무슨 메타버스 게임 회사 같아요. 네.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죠? 네. 맞아. 화학주 같기도 하고 이름이 애매해. 뭐 4차 산업 관련주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근데 인테리어예요. 뭐 만드는지 보면 기겁한다니까요. 아니 이때 회사 이름이 왜 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문자 번역들 잘 가지고 계시라고 또, 네. 또 열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셨죠? 그러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네. 남들이 아는 건 항상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금요일날 시간에서 급등했던 이제 이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음봉 때리고, 그죠? 네. 장중에는 일자리 관련주, 낙폭과 대주인 일자리 관련주를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IB 기명이 급등 나왔어요. 그럼 내일 또 급등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또 급등 나오겠어요? 연달아 계속 나오겠냐고요. 연달아 계속 양봉 나오기보단 뭐 하겠어요? 아까 누구처럼? 덕신하우징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양방으로 이제 하나 띄워놓은 다음에 옆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예, 급등시켜 놓고 옆으로 쭉 돌리면서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IB 기명이나 아까 비상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동안에 세력들은 뭐 딴 데 가서 또 뭔가를 올려놓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쑤셔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은 나름대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보라고 이게 비료주죠. 비료주. 네. 한 번도 안 간 비료주. 처음에 띄워놓고 눌리면 돌리고 있던 거예요. 왜? 또 하려고. 그냥 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인사료가 처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처음에 한번 들었다가 놓고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튀어 올라온 거예요. 순환매 돌릴 때 전날 한인사료가 여기서 시간이 급등했었을걸요. 여기서. 네.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게 뭐냐면 급등해 놓고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가네, 물렸네, 딴 거 가네, 잘못 샀네. 그럼 이걸 손절하면 이제 고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력들이 지금 뭐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버린 대선 정책주. 그게 대선 끝나니까 이름 바꿨죠. 정부 정책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이거 뭐가 가요? 전쟁 수혜주.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수혜주. 다른 말로 원자재 수혜주. 원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거, 의식주, 그죠? 네, 이게 가는 거예요. 집 지을 때 뭐 진흙으로 져요? 옛날 얘기고요. 집 지을 때 나무, 돌, 유리, 그죠? 뭐 알루미늄, 구리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관련된 게 다 가는 거예요. 다. 먹을 때 쌀만 먹어요? 밀가루도 먹고, 그죠? 옥수수도 먹고, 사람만 먹어요? 돼지도 먹여야 되고, 소도 먹여야 되고, 그죠? 네. 생선들도 양식해야 되니까 생선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다 가는 거예요. 다. 네. 돌아가면서. 한일사료가 이게 뭐예요? 사료주잖아요. 말 그대로.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고. 비료주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효성우회비 보세요. 붕 떠서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니까 뭐가 가요? 수산주가 가는 거예요. 수산주가. 그러니까 수산주가 시간에서 또 급등했어요. 보세요. 수산주가 시간에서 급등한 게 한성기업 이틀 동안 딱 눌러놨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여기서 왜 급등했어요? 러시아 명태 또 해놨다가 지금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동원수산 상한가나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양봉 나오고 돌리다가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재료만 나오면 갖다 붙여서 올린다니까요. 사조시푸드 다 밑에서 작업하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판을 다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핵전쟁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냥 연말까지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푹 쉬시라니까 연말까지. 네. 딴 사람들 돈 다 벌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중공업 관련주도 이제 뭐가 가요? 수산중공업, 수산물하고 전혀 상관은 없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수산중공업이 시간에 의해서 5% 급등했어요. 정세균 씨 관련주인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올라가야죠. 뭐. TJC푸드도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등도 나오고, 그러니까 GS 이런 거 보면은 반등 나왔거든요. 중앙에너비스 이게 고유가 수혜주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와서 더 이상 못 가고 버벅거리니까 이젠 가스, 기름 뭐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뭐가 가요? 석탄이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석탄이? 네. 요즘에 윤석열 씨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아니면 인수위. 예전에 얘기 다 해드렸죠. 인수위나 그 얘기만 나오면, 인수위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갈 거라고 붙여갖고. 시간에서 지금 석탄 관련주가 왜 갔냐면, 이게 자원개발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보니까 김 실장님,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 오늘도 방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보시면 여기 KPF 이게 뭐냐면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면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탈원전을 하면서 또 탄소 중립, 친환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은 또 안 해야 되고 네? 천연가스로 많이 하는 데서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근데 저 한전 보고 전기세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희한한 정권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관련돼 갖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상한 걸 해놓은 것 같아요. 네. 태양광이라도 그러면 키워주든지요. 중국산 태양광 갖다 써가지고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은 다 망하게 하고 희한하게 해놨어요. 네. 두산중공업 죽다 살고. 하여튼 뭐 한전은 한전대로 망하고 전기 쪽에 관련된 저기는 다 초토화시켜놨어요. 현 정권에서. 네. 아무튼 석탄 발전을 또 상한제를 걸어놨습니다. 원전은 못하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요? 이제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 완화 방안 추진 소식에 KPF가 상한가에 가요. 자, 차트를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실까요? 그죠? 넥스트 BT 최근에 차트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서 괜히 이게 들었다 놨다 해놨겠어요. 그래서 네. GS 글로벌 희한하죠.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선거 전에 보면 이재명 씨 정책주보다는 윤석열 씨 정책주들이 많이 돈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이것만 봐서는 윤석열 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것만 봐서는. 네. 그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상한가한 것들이고 여기 LX 인터내셔널 요것도 이제 자원 개발 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 원자재 취급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시멘트, 광물 뭐 이런 거 저기 하는 회사들이에요. 볼까요? 이 원자재 수혜주들은 테마주로도 괜찮고 앞으로 여러모로 다 괜찮은 거예요. LX 인터내셔널이 뭐 하는 회사냐면 원래 이름이 LG 상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저기 그 하는 거예요. 석유, 석탄, 뭐 비철, 뭐 기타 등등등 뭐 이거. 네. 이거가 아까 저기 GS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GS 글로벌은 대놓고 이제 원자재 위주로 건축하는 거예요. 수출입 뭐 시멘트, 철강금속, 전기전자, 성유, 기계화학, 광업, 채석업 뭐 주르륵 다 하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 및 각국의 건설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무역량 증가세,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수혜주란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냥 글로벌 경기 회복, 원자재 수혜주 이러면 되는데 이제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죠. 물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이 회사들이죠.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이 테마주로도 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여기 LX 인터내셔널 보셨고, 그 여기 보면 백광산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쪽 석탄이랑 좀 상관이 있거든요. 참고로 윤희숙 씨 관련주도 되고 네, 이런 거예요. 시간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생선, 수산주하고 그리고 석탄. 근데 뭐겠습니까? 계속 순환매 도는 겁니다. 석탄 관련주는 왜 순환매가 도냐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많이 갔었던 고유가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GS에 과열됐거든요.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주 중에 에너토크 정고점에서 지금 뚫지를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한신기계 갈 만큼 갔잖아요. 보성파워텍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전 테마주 좀 쉬어야 되니까 원전 테마주 중에서 이제 안 간 거 있겠죠. 안 간 거. 네, 그거를 좀 올릴 준비를 하면서 자 일단 원전은 좀 나가고 우리 석탄 갑시다. 석탄. 천연가스도 했고 기름도 했고 원전도 했으니까 석탄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석탄 가고 나면 뭐 갈까요? 뭐 갈까요? 네. 뭐가 갈까요? 우리 회원들은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추천나간 게 그게 그겁니다. 네. 뭔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얘기하면 종목이 바로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석탄이랑 이런 거 다 가고 나면은 뭐가 갈까요? 네. 올라가는 거 하나 또 있어요. 네. 에너지 관련주 중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갔던 거 있어요. 네. 10년 전 테마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신 있게 다 해봐서 안다고 쭉 깔아놨어요. 지금 남들이 모르는 걸로. 에너토크,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한전기술, 서전기전 다 좋은데 최근에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윤석열 씨가 서전기전이나 에너토크 차트를 보면서 아 원전 테마주가 많이 올라왔네요. 자 우리 그럼 원전을 포기하고 딴 거 합시다 이러겠습니까? 계속 원전 밀어붙여 뭐 이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원전 테마주 세력이 더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개인들은 뭐 하겠어요? 에너토크야 빨리 가자. 한신기계 사놓고 한신기계 왜 안 가니? 한심한 놈아 막 네. 보성파워텍아 가자 막. 우리는 딴 거 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네. 항상 그래요. 네. 항상 남들이 모르는 걸 사야 돼요. 원전 테마주는 이제 시작이겠죠, 그죠? 네. 원자재 수혜주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걸 사셔야 돼요. 네. 종목 알려달라고요? 들어오세요. 네. 그런 걸 공짜로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거 바닥에 있는 거 공짜로 알려줬다가 종목 다 망가집니다. 네. 왜냐면 남들이 모르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추천한 것도 뭐지 저기 뭐야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지난주에 추천했던 그 고유가 적어도 수혜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 회원들 아셨죠, 그죠?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검색해도 잘 몰라요. 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안 갈 것 같죠? 아주 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립니다. 그런 걸
한 종목만 쭉 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반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리딩들을 잘 따라오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기 혼자서 방황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밑에 지금 꽃피고 지금 네, 열매 맺히려고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한겨울처럼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 리모델링 수혜주들이 계속 이제 움직이다가 돈이 자꾸 바뀌죠. 그죠? 내일 아침에 뭐가 붕 뜨겠어요? 수산주하고 뭐 석탄 관련주가 붕 뜨겠죠. 그죠? 네, 근데 둘 다 아침에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말고 딴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저기 교육 관련주들도 일자리 관련주들도 내일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눌러주는 걸 보면서 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들어온 거, 상태 제일 좋은 거 그걸 하나 골라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네. 저희 농업 관련주들 지금 붕 떠 있는데 아까 1번을 좀 재빠르게 많이 찍으셨으면 이제 해드렸을 텐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쪽은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저기 낮에 얘기해놨으니까 오후 방송이겠구나. 네. 오후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녁마다 계속 이제 돈이 돌고 도는 순환매를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들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김 실장님이 오늘 뭐 바쁘신가 보네요. 금요일날도 좀 바쁘신 일이 있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더니 오늘도 좀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그 3월 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봄에 네, 작년에 고생하신 거 다 털어버릴 만큼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얘기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히 푹 쉬시고 네, 회원가입이나 이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